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를 진행하게 될 광고 퍼포먼스 2팀의 김상현 팀장, 김채원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무슨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가져왔죠? 네, 오늘은 그 뷰티업 관계자분들이라면 무조건 봐야 하는 뷰티 업종 SNS 마케팅 꿀팁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뷰티 업종 관련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뷰티 업종 광고를 왜 인스타그램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뷰티 업종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 광고는 이렇게 하면 조금 효율적이다라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뷰티 업종 광고를 왜 인스타그램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왜? 일단은 뷰티 업종과 그 SNS 마케팅은 사실 이제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뷰티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가 조금 심해질 무렵에는 좀 온라인 쪽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시장 안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졌는데 지금도 왜 치열하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증상 자체가 많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된 규정도 많이 풀리다 보니까 좀 마스크 해제도 많이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온라인 구매가 아니라 결국에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옮겨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치열도는 떨어지지 않고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강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채연 대리님께서 좀 채널이 좀 어떤 식으로 다각화 확성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상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제 온라인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는 당연한 거고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나 뷰티 콘텐츠 제작 같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SNS 마케팅은 크게 세 가지의 기대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의 기능을 하는 SNS가 강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브랜드와 고객 간의 인게이지먼트 극대화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높은 인게이지먼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세 가지를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게 하는 유저 참여형 이벤트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콘텐츠가 유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파가 가능하고 효과적인 이벤트 참여 유도와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높은 인게이지먼트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간의 인게이지먼트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피드 상호작용 자체를 조금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에 따라서 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일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앞서 두 가지 장점을 좀 부합한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유저의 관심사를 SNS 자체에서 선별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캠페인 목표에 부합되는 고객들에게 광고를 좀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 목표에 부합되는 고객을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 현재는 화장품, 보건용품을 비롯해서 이제 식음료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패션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조금 공통적으로 SNS 광고 자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이런 배경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장품, 보건용품 업종 같은 경우는 즉 뷰티 쪽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틱톡보다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더 이제 많은 광고를 조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좀 이유가 있죠. 사실 이런 세 가지의 장점 말고도 매체 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은 우선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시각적인 SNS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대화나 소통을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플랫폼인데 인스타그램은 뭐 해시태그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해시태그의 장점으로는 관심사가 있는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이미지를 좀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게시할 때는 저희가 주로 이제 브랜딩에 대한 컨텐츠라든지 혹은 이제 디자인, 사진에 조금 신경 쓰는 특징들도 있죠. 맞습니다. 영상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SNS 같은 경우는 조금 성별에 따른 분포도도 다르기는 하는데 그 주로 인스타그램 자체는 여자들이 많이 쓰고 페이스북은 남자분들이 많이 쓰시죠. 그쵸, 네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이제 업종에 따른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뷰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론 남성 뷰티 브랜드도 최근에 많이 런칭이 되고 광고를 진행하고 계시긴 하지만 뷰티 산업 자체의 조금 주요한 코어 타겟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에서 조금 우리가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그 플랫폼의 특성상 맞아요. 뷰티 업종을 광고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상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게 좀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왜 인스타그램이 뷰티 업종에 맞는지에 대한 좀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인스타그램에서 뷰티 업종은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 자체도 어쨌든 페북도 그 다음에 그 결국에는 인스타도 메타라는 플랫폼 안에서 광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결국에 노출 지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우선은 그 저희가 이제 피드 형태로 광고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드에도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릴스에도 노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에도 노출되는 것처럼 그 플랫폼을 통한 스폰서드 광고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우리가 원하는 소재를 그 원하는 시간대 기간에 맞춰서 광고를 진행한 스폰서드 광고가 있고 두 번째는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 이제 인플루언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스폰서드 광고 같은 경우는 자사의 이제 오피셜 계정이 있고 그 계정을 프로필로 해서 광고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사 오피셜 계정을 통한 마케팅 광고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인플루언서 섭외해서 그 협찬을 통한 광고를 진행하시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자체가 파급력이 뷰티 쪽은 확실히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도 사실상 계속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그 컨텐츠를 본 사람들이 결국엔 구매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구매 전환에 영향을 주는 광고라고 한다면은 스폰서드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피드를 통해서 유입시키는 광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폰서드 광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SNS상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로 말씀드렸던 SNS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할과 같이 좀 단순히 프로필을 만들고 제품에 관련돼서 상품을 정보를 올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소통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전환 캠페인, 트래픽 캠페인 말고도 뭔가 프로모션이나 혹은 신제품이 런칭됐을 때 참여나 도달, 그다음에 전환율과 같은 목표를 두고 좀 광고를 세팅을 하실 때 어디에다 내가 목적을 두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조금 필요합니다. 뭐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방금 뭐 이벤트에 대한 참여가 됐든 회원 가입이 됐든 많은 그 도달이 됐든 혹은 구매를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제 전환율이 됐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더 이야기를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구매로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스토어로 더 많은 고객을 유입해서 뭐 판매를 늘리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목표야라고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고객 유입률을 뭐 20% 증가시키고 총 매출은 200만 원, 팔로워는 200명 늘릴 거야라는 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아까 뭘 하셨죠? 고객 유입률 20% 증가. 네. 매출액 200만 원. 하고 뭐 팔로워도 똑같이 200명. 네. 조금 정량적인 목표까지 같이 있으면 좋다. 맞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스타 스토리 이벤트를 진행해서 좀 팔로워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인스타그램 탐색 탭에서 게시물에 자사모 링크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유입을 그쵸.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로 이제 수립을 한다면은 캠페인이 종료된 이후에도 성과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고 그 다음에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광고의 전략에 대해서 수립할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데 사실 뭔가 정량적인 거에 대한 우리는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하셨다고 할지라도 이제 결과에 따라서 집행 전과 집행 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회원 가입 수가 증가를 했고 매출액이 얼마만큼 늘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조금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조금 광고 비용 대비 이제 수익률, 이제 로아스. 이렇게 로아스로 지금 데이터를 판단하는 경우도 거의 보통이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비교해서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는 브랜드 인지도에 있어서는 이제 검색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입률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그 성과 지표를 수립한 다음에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캠페인을 분석할 때에도 저희가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캠페인을 분석할 때는 뭐 홍보로 발생한 총 매출이 얼마였는지, 또 캠페인의 총 도달수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총 수익이 얼마였는지 이런 거와 같은 캠페인을 잘 수행했는지 측정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 목표와 비교해서 모든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거나 좀 미비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최종 분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쵸. 분석을 하게 되면서 좀 그 데이터를 쌓아간다면 다음 캠페인은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 더 잘 알려질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네네. 그쵸. 아무래도 이 성과 측정 자체에 대해서 그냥 결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다음 캠페인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진행됐던 캠페인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분석을 하고 찾은 다음에 그 다음 광고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좀 인스타그램 광고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성과를 더 개선시킬 수가 있고 높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관련돼서도 이제 지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엔 이제 타겟 앞에 대해서 성과를 이제 측정하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다면은 근데 그건 굳이 뷰티가 아니더라도 공통되는 내용일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타겟이랑 지면 소재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타겟 지면 소재 중에서 타겟 관련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면은 사실 저희 마케팅 학교에 대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 라이브가 처음이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다른 이제 뭐 마케팅 채널이나 아니면 사이트를 통해서 그 메타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타겟의 기준을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서요. 뷰티 업종은 이걸 어떻게 뽑아내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아시겠죠? 메타에서는 타겟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핵심 타겟입니다. 그쵸. 핵심 타겟이 있고 지금 타겟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핵심 타겟 있고 맞춤 타겟 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유사 타겟. 그래서 사실 이제 메타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좀 이 타겟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핵심 타겟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세팅하는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핵심 타겟은 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관심사나 행동 등에 따라서 타겟팅을 하는 걸 말합니다. 네. 플러스 관심사. 딱 봐도 그냥 광고 초기 때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에이징이다. 그럼 무조건 30, 40대 이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안티에이징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도 이제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지만 사실 주요한 타겟 같은 경우는 30, 40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 세대들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주로 10대 같은 경우는 뭐가 고민이겠어요? 대리님. 10대라고 하면은 뭐 잡티, 잡티 그쵸. 여드름. 근데 이제 잡티 트러블. 맞아요, 트러블. 근데 그게 10대는 이제 잡티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40, 50대 이상은 이제 기미로 발전하거든요. 네, 이제 기미, 주름. 네. 네, 약간 이런 거고. 10대 같은 경우는 트러블이랑 그다음에 뭐 화이트닝. 네네. 미백, 미백, 그래서. 그쵸.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이 어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대상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디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상품이 뭐 단일 상품인지 아니면은 뭐 기능별로 분리가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광고를 진행하는 타겟도 달라집니다. 뭐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포괄하고 있거든요. 사실 20대가 돼서도 이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20대부터 이제 안티에이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이제 화이트닝 기능을 선호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결국엔 고루고루이고, 그다음 피부 타입별로도 달라요. 맞습니다. 건성이냐, 지성이냐, 복합성이냐 이거에 따라 이제 다르잖아요. 사실 이제 그 시즌도 많이 탑니다. 뷰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관심사도 그렇고 성별 연령에 따라서도 세팅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국가랑 언어 같은 경우는 좀 디폴트긴 해요. 만약에 저희 광고가 뭐 글로벌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K 뷰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도 노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이제 언어는 한국어가 네. 되겠죠. 한국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성, 이제 뷰티 업종 같은 경우 여성이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성별은 여성이 되겠고요. 이제 연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가 판매하는 카테고리나 노출하고자 하는 그 주요한 연령대에 따라서 세팅이 달라지게 되죠. 이제 관심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뷰티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에서 관심사에 이제 뷰티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뷰티가 될 수 있고 화장품이 될 수 있고 색조 화장품 될 수 있고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넣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관심사를 많이 넣는다고 해가지고 성과가 개선될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복잡한 관심사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중첩되다 보니까 모수 자체가 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사에 매칭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가 보여지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광고를 세팅할 때는 관심사를 너무 복잡하게 넣지 않은 걸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동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행동? 네, 이제 행동 같은 경우는 관심사는 쇼핑몰, 온라인 쇼핑, 뷰티 이런 건데, 행동 같은 경우는 그 뭐 세일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다, 단체 구매 경험이 있다, 공동 구매에 대한 경험이 있다, 혹은 이제 구매력이 있다, 구매 행동에 대한 그 패턴이 있다. 그건 메타나 인스타를 통해서 구매했던 이력이 있거나 광고에 대한 반응을 잘 보였거나 그런 데이터를 다 쌓이기 때문에 행동 기반으로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핵심은 끝났고 다음 이제 맞춤. 사실 이제 이 정도에 대한 지식은 거의 이제 이 라이브뿐만 아니고 그 앞서 그 저희가 진행했던 라이브, 그다음에 마케팅 학교에 올라온 컨텐츠를 한 번 이상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복습한다는 개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할 때 중요한 건 이 관심 행동을 너무 많이 넣게 되시면 성과가 저조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뷰티라고 한다면은 온라인 쇼핑몰,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매력에 대해서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순히 뷰티, 쇼핑몰 말고도 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제 다이어트도 연관이 있거든요. 결국에 외적으로 꾸밈을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마찬가지기도 하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좀 매칭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안티에이징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이런 행동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네, 출산은 했는지 안 했는지, 아이가 그 신생아인지 초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그런 이제 인구 통계학적에 대한 행동에 대한 데이터 다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연애 중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예전에는 페이스북이 다 취급받았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좀 그러한 거에 정보 수집 자체가 예전보다 좀 완화되긴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연애 중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그냥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맞춤 타겟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맞춤 타겟은 기존 고객이나 진행 중인 매체나 다른 플랫폼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줘서 리타겟팅을 가능하게 하는 타겟입니다. 맞아요. 그냥 간단하게 맞춤 타겟을 다 아시겠죠? 맞춤 타겟 진행하시려면은 광고가 일단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소스를 뽑아서 진행을 해야 하니까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맞춤 타겟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이거를 골라서 뽑아내야 되는데 광고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뽑아내죠?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은 대답해 드리는 게 이제 인지상정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고객 데이터를 맞춤 타겟으로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집된 고객들의 이제 DB나 정보를 가지고 요거를 맞춤 타겟으로 생성을 하고 리타겟팅도 가능합니다. 단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할 때 마케팅 수신 정보에 동의한 고객들에 한해서만 데이터 뽑아야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마케팅 수신 정보를 예전에는 선택사항이고 필수사항이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든 그 선택사항이지만 선택하게끔 만드는 게 그걸 해야지만 적립금 준다든지 그거를 선택해야지만 쿠폰을 발행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초기에 이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뷰티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엄청 많은 브랜드들이 많이 파생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에 이제 입점된 브랜드들도 있고 입점 대기 중이신 곳들도 있을 거고 입점이 안 된 브랜드도 있을 텐데 그래서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로 조금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브랜딩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사몰 두 가지를 다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는 그 톡톡 친구를 하거나 스토어를 찜해야지만 쿠폰이 발행되는 구조인 반면에 자사몰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회원 가입을 해요. 네. 네, 여기서 하나 팁을 또 드리면 기존 고객 데이터를 이제 얻기 위해서는 저희 무슨 쿠폰을 발행해주죠? 신규 가입 쿠폰을 발행해주죠. 첫 구매 쿠폰을 발행해주죠. 혹은 무료 배송 쿠폰.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기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제 자사몰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회원 가입 시에 이탈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은 그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도입된 게 소셜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기능이 업데이트됐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용하시는 게 네이버나 그다음 카카오 그 때때로 이제 뭐 그 구글이랑 이제 SNS도 있긴 한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카카오지 않으실까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없기 때문이죠. 거의 네, 요즘에 문자로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메신저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사실 카카오톡은 사실상 거의 디폴트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메신저 채널이다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인한 가입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엠페이를 많이 선호하시긴 하는데 이제 바로 가입하는 것 같은 경우는 카카오 로 이제 로그인하는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게 카카오 싱크입니다. 카카오 싱크. 그래서 카카오 가입하기 누르면은 그냥 거기에서 필수 선택사항만 체크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걸로 바로 가입해서 넘어갈 수 있고요. 기존 고객 같은 경우는 그걸로 추가로 연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회원 가입 모수를 많이 확보하고 싶고 이거에 대한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싱크 즉 간편 가입 이런 솔루션을 도입해 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어떻게? 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 동의를 받으신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맞춤 타겟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타겟팅을 하느냐? 물론 리타겟팅도 가능하지만 뷰티 업종 같은 경우 상품에 따라서 재구매하는 기간 자체가 되게 다 달라요. 뭐 색조, 네 맞아요. 색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쓰고 새로 사지 않아요.
있는데 또 사고. 맞아요. 있는데 또 사고. 같은 핑크더라도 이 핑크는 뭔가 다른 핑크인데. 그냥 이름도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이 브랜드는 안 써봤는데 이제 가을이니까 좀 다른 립 컬러도 사볼까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실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이제 얼굴 피부 결을 이제 그 기초 제품. 네, 기초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데 기초 같은 경우는 다 쓰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좀 맞지가 않거나 트러블이 있거나 하면은 그 다 쓰고 바로 바꾸잖아요. 그럴 때 미리 사두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안 남았을 때 세일해? 그럼 일단 사놔. 약간 쟁여놓는 개념이 있죠. 예, 쟁여놓는 개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리뉴얼 제품이 나왔거나 혹은 프로모션이 들어갔거나 예를 들어서 마스크팩도 마찬가지긴 한데 마스크팩은 사실상 상시잖아요. 네, 쟁여놓고 쓰는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지금 프로모션에 들어갔어. 지금 뭐 시즌 뭐 프로모션에 들어갔어. 뭐 가을맞이 프로모션 들어갔어. 마스크팩 50% 하네? 그럼 미리 사놓잖아요. 맞아요. 오령보다 싸네? 이러면서 이제 미리 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맞춤 타깃으로 리타겟팅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뽑아낸 정보를 가지고 확장하는 게 이제 유사 타깃 개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한 그런 맞춤 타겟팅을 바탕으로 이제 가장 비슷한 사람들을 좀 찾아주는 그런 타겟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사 타겟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 이미 고객이었던 사람, 우리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했던 사람, 혹은 우리의 광고에 반응을 보였던 사람 말고 저희가 놓쳤던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타겟팅 개념과 똑같긴 한데 리타겟팅은 그냥 일치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바에 담았던 사람한테 보여줘. 결제 시작했던 사람한테 보여줘. 홈페이지 회원가입 했지만 구매 안 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어프로치해. 라는 이렇게 일치 타겟한테 광고를 진행하는 게 맞춤 리타겟팅이라고 한다면은 유사는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줘. 우리가 보여주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까? 메타야 찾아줘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유사 타겟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유사도가 높은 사람한테 광고를 진행하다 보니까 맞춤 타겟으로 충분히 모수가 확보된다 했을 땐 이 유사 타겟을 통한 광고를 조합했을 땐 조금 성과 개선 폭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런 과정이나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맞는 광고를 이제 진행할 수가 있고 타겟을 선별해서 효율적인 광고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타겟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지면이나 소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지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지면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수? 혹시 그 채연 대리님은 네. 인스타 진행이래. 예, 마케터로서 말고 그냥 네. 소비자 관점에서 인스타를 진행할 때 네.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서 좀 많이 컨텐츠를 봐요? 비율이 비슷해요? 저는 릴스. 릴스에서도 많이 취득하시죠? 네. 네. 저는 스토리랑 릴스. 예, 피드도 보긴 하는데 그 스토리랑 릴스 보다 보면은 피드가 갑자기 막 갱신이 돼요. 릴스 보다가 네 피드 나가면은 차르륵 다시 새롭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는 릴스 쪽이랑 스토리에서 많이 탐색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일반 피드 형태에서 광고 지면에 대한 성과가 되게 좋았다면은 지금은 릴스나 그 다음에 스토리에서 좀 광고 성과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릴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영상을 생각하시는데 릴스 구자 안에서도 이제 캐러셀 형태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옮기지 않아도 그 노출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막 넘어가요. 자동으로 넘어가고 다시 보고 싶으면은 그 화면에 멈춰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은 앞에 넘어갔던 그 이미지를 다시 탐색할 수도 있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뷰티나 패션 쪽은 많이 기능을 활용해서 광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릴스에 대한 거 이제 굳이 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팩을 짜가지고 이렇게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광택 결이라든지 다 그런 것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저희 업종에 맞는 지면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뷰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지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피드 그 다음에 스토리 그 다음에 릴스 세 가지 중에서 저희한테 맞는 컨텐츠를 발굴하고 지면 테스트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 저희 이제
지면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고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발굴을 할 때 자사에 대한 장점에 대한 콘텐츠를 녹여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좀 경쟁사 분석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네.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자사의 콘텐츠를 발굴하는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경쟁사가 진행하고 있는 SNS 캠페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네, 네네. SNS의 팔로워 참여도나 뭐 게시물의 업로드 빈도나 타이밍 같은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 게시물 업로드 빈도를 살펴본다는 개념은 얘네가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품이나 컨텐츠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반복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뭐죠? 저희 토너 항상 쓰잖아요. 네. 토너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패드잖아요. 토너는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반면에 패드는 뚜껑 열어가지고 딱 꺼내서 바로 닦아내면 되니까 이제 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부터 되게 많이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네. 가을이고 건조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패드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 지금 이 경쟁사에서 밀고 있는 주요 상품 패드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수분과 관련된 이제 스킨케어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수분 라인이라든지 수분에 대한 강조에 대한 컨텐츠를 했을 때는 당연히 가을 시즌일 거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체크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같은 경우도 좀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쟁사가 어떠한 광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수분, 기초 아니면은 뭐 색조 그 라인업 중에서 어떤 캠페인이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파악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사도 소재를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복된 컨텐츠를 발굴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회해가지고 다른 전략으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에 대한 분석은 사실 필요하긴 하죠. 네. 네. 근데 이렇게 경쟁사의 광고 소재를 살펴볼 때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인 캠페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이제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소재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있는지 문구는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메타가 제공해주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광고를 선택하신 다음에 문구로 검색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키워드로도 검색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해당 브랜드 이제 오피셜 계정 아이디를 검색 가능하시고 브랜드 명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러니까 라이브 되고 있는 광고 소재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이미지를 쓰고 있고 어떤 문구 쓰고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성과가 나온 소재가 있으면은 그 소재와 비슷한 소재를 저희가 막 복각해서 바리에이션을 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재가 바리에이션이 많이 됐는지 그 바리에이션이 많이 된 거면은 아까 의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주력 상품이거나 메인 상품이거나 판매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상품이거나 당연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그 조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컨텐츠다라고 하면 벤치마킹해서 집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상을 통한 이미지 구성이나 카탈로그 캠페인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 입점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그 어디서 어워즈에서 받았거나 비건 인증을 받았거나 그 후기나 판매 수라든지 그럼 정량적인 거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몇 퍼센트 세일하고 언제까지 세일하는지 보통 이런 구성들이 많이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뭔가 여기 단에서는 프로모션 들어갈 때는 참신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대세를 안 따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한 소재를 기획하고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늘은 저희가 월요일이기도 하고 조금 주간이 시작하는 주간이기는 한데요.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이후에 보시는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굳이 뷰티가 아니더라도 조금 인스타그램 관련된 마케팅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캠페인 세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과가 안 난다든지 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채연이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네, 저희 뷰티 업종은 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음.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사가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지 어떤 문구를 쓰는지 좀 주목해보고 자사의 광고 소재랑 비교해보면서 광고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즌별로 어떤 상품이 메인이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광고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패션 같은 경우도 FW 준비를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는 것처럼, 이제 뷰티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광고로 소통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용할 수 있는 채널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다각화된 시선에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놓칠 수 없는 조금 파급력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 마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라이브 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